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본래 소나무 숲 문화공으로 되돌리기 위한 토론을 개최합니다. 오는 6월 11일 트윈트리타워 5층에서 개최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원, 승효상 국가건축위원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김홍 광장 대표,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 메이저급 신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장님과 홍순민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송현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소에서 하는 이 토론입니다. 앞으로 종로의 얼굴을 바꾸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입니다. 간부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역으로 올해 1월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강평회, 결산검사 의견 보고 등을 거쳤으며 특히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4월 4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계산 과오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전년도 우리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91%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세수 증대와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순자산 증가로 재정 상태는 전년 대비 8.61% 증대되었습니다. 그 외 결산 검사를 마친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 일시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개최되는 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진행됩니다. 부서 협조사항입니다. 구의회 심사 대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답변 준비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방문 동료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목표 달성과 시 인센티브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월 체납액은 구세 30억 9천만 원, 시세 97억 6,800만 원, 총 128억 5,800만 원으로 특별운영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합니다. 징수 목표는 47억 4,700만 원을 달성코저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200만 원 이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 시 고발 조치합니다. 체납 법인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및 과점 주주를 확인 후 신속하게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징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은 결손 처리 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외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조기 채권 확보와 압류 물건에 대하여 실익을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공매도 진행합니다.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및 관여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 전망에 따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름철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중점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재난안전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등 11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폭염예보 발령 시 상황관리와 물품지원, 노변살수, 유관부서 등과 유관기관 부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운영사항은 평소에는 TF팀 상계팀 15명,
특보가 장기간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 5개반 2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를 최고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시, 폭염경보는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시 발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쪽방주민 특별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과 방문 간호사 등을 근무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원 78명, 통장 272명, 재가 서비스 수행자 50명 등 재난도우미 40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6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연장 운영이 가능한 28개소도 함께 지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체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겠으며 어린이 물놀이 축제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 및 관리에 시민 행동여정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시고 시설공사 발주부서에서는 폭염경보 또는 특보 발령 시 건설근로자 휴식시간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설계 영역 착수 보고의 개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19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 지역은 창경공로 21길 중심인 원남동 일대와 금강지하 뒤편 피막길이 되겠습니다. 영역 기간은 5월에 시작하여 11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현안 발굴을 통해서 경관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착수보고의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에 대상지 특성 분석, 주민의견 수렴, 서울시 보고, 세부 디자인 도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종로구 평생교육센터 조성 진행사항에 대해 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용 공간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교육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3층 일부 공간을 임차해서 우리구 평생교육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574.15평방미터로 평생학습관과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5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1억 2,800만 원이며 부대 시설인 300석 규모의 대강당과 50석 규모의 소강당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달 24일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오는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측의 건물 보안 문제와 사용 승인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 허가가 지연된 관계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최대한 공개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은 물론 업무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성균관대, 상명대 등과도 협업을 통해서 우리구 평생교육 기반을 다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이 19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식중독 등 하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시설 13개소, 자활 1개소, 쪽방상담소 2개소로 총 16개소가 되겠으며 점검 기간은 5월 13일 시설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6월 24일 현장 점검까지 6주간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은 문해, 은혜장애인 요양원 등 6개소와 종로지역 자활센터, 쪽방상담소 등으로 6월 5일부터 3주간이 되겠으며 팀장 외에 1, 2인이 1조가 되어 점검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자체 점검 시설은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의 점검 내용을 입력 후 승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여부, 위생상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9개 분야 57개 항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이 코딩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딩이란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컴퓨터 명령어를 짜는 것을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코딩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 청년들에게 코딩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폭넓은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모집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이며 교육은 동국대 융합교육원에서 7월 1일부터 1, 2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종로 국민이며 교육 내용은 코딩 이론과 로봇, 드론 작동 프로그램 등 코딩 실습, 3D 프린터, 3D 펜을 활용한 실무 교육 등입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기관과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취창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와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법 건축물 항측 판독 현장 조사에 대하여 주재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까지입니다. 대상은 1529건입니다. 조사 내용은 항공사진 판독 현황도에 의거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항측 실적입니다. 2018년의 경우 총 1485건으로 92건이 적발되어 이중 시정이 4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8건입니다. 적법 건물로는 1393건이 적법 건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부터 현재까지 900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후 6월 중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7월에 완료한 후 서울시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중대형 건축물 지도 점검 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등에 의해서 이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개요에서 점검 대상은 1만 평방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 143동, 그다음에 2천에서 1만 평방미터 미만 중형 건축물 총 457동, 합해서 600동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지역통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5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 10일까지 현장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6월 말에 보고하고 단계별로 조치 계획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질, 마무리 청소 등 현장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관계자 교육 실시 계획에 대해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관리, 품질 및 마무리 청소 등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교육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시 30분부터 15시까지 기획상황실에서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예스코 등 유관기관과 특히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도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입니다. 현장 사례 비교를 통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사 후 마무리 후 중요성 강조와 공사 추진 시 특별 당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직원 및 3월 27일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 15일에도
구청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전입 직원 대상 공사감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점검 TF팀 운영을 통한 품질 향상과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로 조기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수급 실태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을 용역사로 선정해서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 번역별로 53개소를 조사구역으로 설정해서 노상 노회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 실태와 도로변의 주차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 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주차 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살 예방 지킴이 양성 확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 예방 지킴이를 양성하고 동아리 조직화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방법은 기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 교육을 생애 주기별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주민 참여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 목적, 자살에 대한 이해, 활동 전략입니다. 추진 실적은 15년부터 2,199명을 교육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명을 추가 교육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자살 예방 지킴이를 동아리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주민들 교육뿐만 아니라 구청 신규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추진코자 하며 기존 양성된 지킴이들에게는 자살위험군 상담 기술에 대해 보수교육을 추진,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야생화 단지 세단장 및 도시 텃밭 조성에 대하여 무합동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인 시합봉사당이 주축이 되어 조성된 무합동 46-1910번지 일대 야생화 단지에 대하여 금년에도 시합봉사당과 직능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야생화 단지 일대 환경정비, 봄꽃 화단 및 도시 텃밭을 새롭게 조성하여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건강도시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2019년 3월에 야생화 단지 세단장을 위한 화단 조성 등 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야생화 단지 내에 밀집된 조팝나무 200여 주 제식제와 추가 식재를 하였고 단지 내 작약, 물망초 등 꽃 1,000여 본 식재와 조성된 도시 텃밭에 메밀, 쌈채소, 고추, 토마토 등 모종을 식재하였으며 야생화 단지 및 인근 도로 주변에 철쭉 1,500주를 식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을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화 단지 관리를 위해 민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텃밭에서 수확된 채소 등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로 1, 2, 3, 4가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기 나는 돈이동 만들기 C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동에는 돈이동 쪽방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어 목욕, 청소, 빨래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C자 프로젝트는 12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욕 및 청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사업으로 지난 5월 2일 알코올성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쪽방 사정을 잘 아는 수급자들이 나눔 이웃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돈이동 셋들집 사워 시설에서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렸고, 돈이동 쪽방 지킴이 홍반장들은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팀에서는 방 구석구석을 소독하였고, 종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빨랫감을 수거 세탁하여 다시 가져다 드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십자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지적장애 의심자와 방치된 홀몸 어르신, 도독사 위기에 있는 청장년층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폭염 대책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동장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대비 취약계층 생활환경 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폭우로 인하여 노출되기 쉬운 주거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 악화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여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며 대상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총 128가구입니다. 조사 내용은 안부 및 건강 상황 등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빗물 누수 여부, 방충망 설치 및 도배 필요 여부, 냉방기기 보유 여부 등 주거 환경 사항을 확인하며 누전 가능 여부나 기초 소방시설 등 화재 위험 요소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자는 동장과 복지통장, 복지 플래너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토록 하겠으며 조사 후 조치 사항은 건강이 취약한 주민께는 건강 지원을 해주고 냉방기기 미보유 가구 및 노후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기기 물품 지원을 해주며 누수 및 누전 가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동 아름드리 집수리 봉사단을 활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백꽃다방 추진 결과는 회의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쿨하게 여름나기, 폭염 대비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입니다. 폭염 대비 냉방용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수요 조사하여 냉방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 총 310세대입니다. 추진 방법은 먼저 복지 플래너와 복지 통장이 가구를 방문, 선풍기 등 냉방용품이 필요한 가구를 조사하여 구입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창신 성결교회 해솔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며 대상은 저소득 취약가정 초중학생 10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총 4,800만원입니다. 후원자는 창신 성결교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인 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컨셉으로 돗자리 음악회를 준비하여 지난 23일 도담도담 한옥 도서관에서 주민이 함께 노래하고 담소하는 등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평소 소외되기 쉬운 틈새 계층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위안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8일인 오늘 11시에 숭인이동 관내 중화요리집인 남하루에서 숭인이동 바르게 살기위원회 주관으로 틈새 계층 어르신 80여 명을 모셔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은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끝난 후에 구청 주요 업무 및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때이른 더위로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또 이번 주는
비가 좀 내렸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상 상황을 잘 보시면서 신속하게 현장 중심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에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각 동과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써 상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장님들은 진행 사항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또 마련하고 또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폭염대책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좀 보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대로 잘 하시고요. 보고한 대로 잘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쿨루프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붕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붕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주면은 이게 특히 여름에 온도 차이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아주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쿨루프 사업은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증명이 되어서 이미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건축물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한두 만듯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쿨루프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마을을 시범 마을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서 그 마을에 지금 에너지 사용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옥상의 온도도 한번 재보시고 그래서 미리서 현재 상황을 좀 정확히 기록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붕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지 이미 증명된 일이지만 우리도 기록을 하면서 한번 해본다면 아마 좋은 폭염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략도 같이 추진하는 기도 하고요. 이 건축가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범마을을 선정하는 일은 또 우리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과든지 서로 협력해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또 일부 조그맣게도 됩니다. 한 20채든지 30채든지 그 마을 그 군방을 이렇게 선정해서 아니면 50채든지 관계없어요. 선정을 해서 꼭 시범 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쪽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아마 에너지 전략에도 아주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색이 흰색을 칠하다 보니까 지붕이 조금 이제 좀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흰색 자체가 그게 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래서 건축과나 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좀 협력 같이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협력해서 이 쿨루프 사업을 아주 시범 사업으로 어느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과 됨과 동시에 그 현황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지도까지 그려서 그리고 건물마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 좀 편성해서 실제 페인트 값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인트를 한번 같이 칠하고 주민들과 함께 칠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도를 쟀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을 전체 온도가 어느 정도니까도 함께 한번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아마 좋은 한 사례를 하나 만드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나 좀 제안을 한다면 여러 해 전에
우리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중선 문제, 도시경관에 해치고 있는데 이 공중선 문제를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법률적 검토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공부했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지금. 요 문제도요. 요 문제도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업체 함께 모여서 수시로 좀 업체들은 귀찮다 할지 모르지만 계속 오라고 그러고 이것도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한다든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거 공중선 해결을 위한 우리 마을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을에 첫째 주민의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해 본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업체도 업체지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는 공중선 통신선을 인입해서 내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는 2선만 들어라, 1선만 들어라 라고 집주인이 그다음에 세입자들 건물주들이 함께 나선다면 통신회사에서 꼼짝없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것도 건축가에다가 얘기도 했는데 건축가 해줄 때도 다세대 주택 10세대가 그가 나가면 공중선 큰 거 하나만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회사 것을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안 한단 말이죠. 제도화하고 안 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 공중선 문제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일은 건축가가 좀 하세요. 건축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동시에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마을 자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함께 다른 과 유관부서가 있으면 같이 해서 그 마을을 정하고 룰을 만드는 건 건축가에서 만드세요. 룰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마을에 도시경관과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마을 이것도 좀 선정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공중선만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마을 한번 하겠냐 말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회의 시작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수박 하나 갖다 놓고 둘러 앉아서 계속 반상회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우리 마을에는 통신선을 저렇게 느저분하게 하면은 앞으로 당신 회사 쓰지 않겠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주민들이. 이 주민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일을 주민들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나서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한번 해보신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회사를 또 사용자 입장에서 그 통신선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꼭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함께 몇몇 과학 함께 나서서 이미 그 지난번 스터디 그룹에서 충분하게 분석해 놓은 거 다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법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만 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이 미비해서 못한다 이러고 앉아있고요. 아마 이거 하나 해결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을 좀 하는 도시경관을 최고로 잘 만드는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나 하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통신선들 유난스럽게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렇게 험하지 않죠. 다음은 위법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법건축물에 해당 부서에서는 참 애들 많이 쓰고 있죠. 그 조사하고 항청 나오면 또 그거 보고하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참 문제죠. 지금 중국에서는 위법건물의 강제 이행금을 1년에 2번씩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매기고 있는데 제가 2번 매기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정도의 위법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위법을 하고 있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도로 위에 그냥 버젓이 건물이 젖어 있는데도 그걸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다른 사람들 지나갈 때 본 사람들은 아, 공무원들하고 짜고 저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짠 일이 없는데도. 근데 거의 버젓이 그런 위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정도 되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 과태료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제이행금 쪽으로 위주로 하고. 공무원들은 강제임금 부과했으니까 우리 업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강제임금 부과했는데 지난번에 어디 저 지방의 무슨 병원 같이 연결 통로에서 불이 나서 옆으로 번져가지고 화재가 크게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뭐 강제임금 부과해서 여러분들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강제임금 이행금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목적이라는 것이죠. 강제이행금은 아주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기 땅 안에서 자기가 부득이 꼭 필요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난 쓰겠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부 뭐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경관을 너무 해친다든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위법을 한 정도면은 그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철거가 되도록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되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무리는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라는 것이죠. 철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정리까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위법 건물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놔두지 말고 바닥에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하도록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도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정돈 계속 해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까지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해요. 아까 저 청소하는데 도로가에서 보고 했는데 마무리 청소 안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이거 그거 빨리 좀 하시도록 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그냥 상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도 괜찮은 거예요. 준공 다 해주고 돈 다 주고 지저분한 것은 온 시민들이 다 지저분한 걸 계속 봐야 되고 인부들은 그냥 해놓고 가버려도 그 회사는 그냥 해놓고 가도 왜 공무원들이 안 챙기니까 돈 다 주는데 뭘 그거 안 하고 가도 그런 걸 끝까지 챙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길이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작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그래도 잘 했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도 다산 농민대상 대통령상 받은 것 같아요. 바로 다시 한번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일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간부님들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또 실무 담당을 하신 분들은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노심초사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이기 때문에 아마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창의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피자를 한 판씩 쐈는데 이번에는 휴가를 전부 하루씩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얘기 우리 간부님들께서 가서 꼭 부서에 가서 회의 때 좀 전달해 주시고 계속해서 더 청렴하고 더 친절하게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일 잘하는 우리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뭐 휴가 준다면 저도 하루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을 모신 청년회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부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